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앤스케이프를 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모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잘 나오죠.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스케치업과 앤스케이프 그리고 베라스 AI 등의 유용한 팁들을 알려드리는 쪼임입니다. 오늘은 이제 건축 투시도를 찍을 때 혹은 조감도를 찍을 때 본 건물 옆에 있는 건물들 우리가 보통 네모난 박스나 뭐 대충 표현을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좀 퀄리티를 올리고 싶을 때 주변 건물을 좀 디테일하게 넣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트리포 AI를 가지고 한번 주변 건물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 영상은 트리포 AI와 함께 진행되는 광고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 본 건물은 이 구마겐고가 설계한 아사쿠사의 투어리스트 센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제가 모델링을 다 해뒀는데 이 옆에 있는 건물 있죠? 이 옆에 총 4동이죠. 4동을 한번 뽑아내 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로드뷰에서 캡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해당 스팟으로 갑니다. 스팟으로 가서 일단 이 옆에 있는 건물 하나를 제가 캡처를 하나 해올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건물에 가서 쭉쭉쭉 넘어갈 수 있죠. 이거 참고로 구글 스트리트 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캡처를 하나 해옵니다. 캡처를 옆에 있는 건물을 이제 옆에 캡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캡처 윈도우 Shift S 하면 캡처 이렇게 되죠. 캡처를 합니다. 자, 캡처를 하고 요거는 이제 전면부만 있으니까 뭐 이 전면부만 캡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장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물 3동을 한꺼번에 캡처를 해줄 겁니다. 얘는 왼쪽 측면이랑 오른쪽 측면 이렇게 총 2가지 측면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져갈 겁니다. 여러 거 멀티뷰가 있을수록 훨씬 더 렌더는 더 멀티뷰가 있을수록 작업물은 더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 그리고 이제 오른쪽쯤에 가서 이제 전체를 캡처를 해줄 겁니다. 네, 이렇게 캡처를 해줄 겁니다. 네, 이렇게 capture 건물 2-1 이렇게 해서 캡처를 해올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트리포로 넘어갑니다. 트리포 AI는 영상에 여기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요거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트리포 AI의 사이트가 들어갑니다.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회원가입 간편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고정맵 모델 생성 혹은 스마트 메시 생성을 클릭을 해서 이미지 하나 아무거나 업로드를 하시고 모델 생성만 바로 이렇게 바로 모델 생성 클릭만 하시면 여기서 보시면 바로 500 크레딧 바로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모델링 만들 때는 크레딧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크레딧 500 크레딧은 무료로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이 트리포 AI를 결제를 하실 거다 하신다면 여기 이 요금제 이쪽에서 들어가시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요금제 연간도 되고 월간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쿠폰 제거 하신 다음에 이제 구독 누르시고 제가 드리는 트리포 크루라는 쿠폰 코드 고정 댓글에도 있습니다. 요거를 트리포 크루 이렇게 원하시는 쿠폰 코드 입력을 하시고 할인된 가격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트리포로 넘어옵니다. 트리포로 넘어가서 트리포의 이미지 탭에 넘어갑니다. 이미지 탭에서는 이 프롬프트와 레퍼런스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를 따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캡처한 이미지들은 너무 주변 요소들도 너무 많고 건물만 딱 나오지 않아서 모델링을 뽑아낼 때 제대로 나오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를 해서 갈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본 건물 하나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있죠. 얘를 이제 뽑아낼 건데 이런 프롬프트를 씁니다. 너는 이제 20년 차 경력의 건축 CG 모델링 모델 CG 너는 이제 20년 차 경력의 건축 CG 제작자의 작업 프로세스를 따라 할 거야. 뭐 이렇게 적고요. 첨부한 이미지는 도쿄의 건물 중 한 동이야. 이를 3D 입체 아이소메트릭 이제 아이소메트릭 형태로 좀 뽑아내야 이 이미지 상에서도 뭐 좌우, 전면, 뭐 이런 게 하고 이제 윗부분도 나오게 되니까 이 정보가 많을수록 이제 AI가 알아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으니까 이미지대로 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가 나올 확률이 좀 적어집니다. 건물 앞 인도는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저는 뽑아낼 겁니다. 뽑아낼 때 저는 화면 비율 1:1로 하고요.
이제 이미지 수는 4개, 그리고 나노 바나나 요거를 해서 생성을 해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총 4개의 이미지가 한 번에 나오게 되는데요. 꽤 잘 나오죠. 자, 이런 주변 건물들은 우리가 어쨌든 건축 투시도의 목적은 이 본 건물 있죠. 본 건물을 제대로 찍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건물들은 그 느낌만 사실 잘 나오면 돼요. 똑같을 필요는 없고 그 느낌만 잘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것을 이제 찾아서 선택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 제일 잘 나온 것을 선택을 해서 얘를 모델링화 시켜줄 겁니다. 저는 얘를 선택을 했고, 자, 마우스로 올리면 3D 생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 마우스 또 올리시면 HD 모델, 스마트 토폴로지 메쉬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 건물은 HD 모델로 뽑아 볼 겁니다. HD 모델이 조금 더 정교하게 시간을 더 많이 걸려서 나오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바로 HD 모델 파트로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8K 텍스처를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시도를 해보실 때 바로 쓸 수가 있어요. 8K 텍스처는 기존에 있는 이 4K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텍스처가 더 잘 들어가니까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지겠죠. 요거는 유료 유저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한데, 뭐 일단 이제 이 프로모션 코드를 타고 들어오신 분들은 한 번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켓 8K 저는 요걸로 하나를 해서 뽑아낼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이 뽑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죠. HD 모델은 거의 실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뽑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바로 나중에 다운을 받아서 옆에 배치만 하면 끝나겠죠. 보내기를 클릭을 하고 내보내기, 여기 창이 또 하나 더 나오는데 형식은 GLB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스케치업에서 GLB 바로 임포트도 되고 나중에 루비 하나 써서 가져오면 되거든요. 이 루비도 나중에 들고 올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텍스처 해상도는 저희가 8K로 뽑아냈기 때문에 요 8K 선택을 하고 내보내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볼 것은 이제 옆에 이 2번째, 3번째, 4번째 동 3개를 한 번에 뽑아내 볼 겁니다. 자, 요것도 이제 한번 같이 볼 건데, 도쿄 건물 중 한 동이야 이거를 좀 수정해야 되겠죠. 3동이야라고 바꾸고, 이제 배경은 흰색 뭐 이런 것도 바꾸고, 레퍼런스 이미지도 아까처럼 이제 캡처한 것을 그대로 들고 올 겁니다. 2개를 다 들고 와서요. 프롬프트도 좀 수정을 해주시고, 이제 한번 뽑아낼 겁니다. 단일동으로 보이게 이런 거 빼주시고, 자, 도쿄의 건물 중 세 개 동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프롬프트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잡아주면 AI가 만들 때도 이거를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나오죠. 그래서 그 느낌 제일 유사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요동으로 하겠습니다. 요걸 생성을 할 때 저는 스마트 토폴로지 메쉬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요거 모델 생성 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오고 한 10초 내외로 바로 모델링이 보이게 됩니다. 텍스처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나온 게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때는 무료 제시도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텍스처 요거 눌러서 요게 텍스처들 입혀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깨지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다시 스마트 토폴로지 메쉬로 다시 넘겨서요. 요거를 한 번 더 뽑아내 볼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 토폴로지 메쉬로 뽑아내고, 이번에는 일반 설정 토폴로지를 눌러서 지금 폴리곤 수가 조금 5000으로 이 삼각형 5000개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2만 개로 바꿔보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정교한 모델링이 되겠죠. 그리고 모델 생성을 합니다. 얘도 뭐 2만 개든 5000개든 뭐 거의 10초 만에 거의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무료 제시도 이상하게 나왔죠. 해서 저는 얘를 무료 제시도를 한번은 눌러 볼 겁니다. 자, 뭐 새롭게 이제 다시 하나 뽑아내서 이제 나온 것을 보고 이제 텍스처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자, 확인을 해봤을 때 최종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아낸 이미지들을 하나씩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클릭을 해서 GLB로 세팅을 해주시고 내보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바로바로 되게 됩니다. 자, 2번째 만들었던 모델링 중에 가장 잘 나온 것을 마찬가지로 내보내기 해서 가져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업으로 넘어옵니다. 자, 옆에 있는 메스들 요거 네모 박스 이제 필요가 없겠죠? 요거를 지워 주시고 이제 하나씩 들고 오는데, 첫 번째 방법은 Universal Import라는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지금 위에 나오고 있는 Universal Import라는 루비를 한번 영상 보시고 한번 다운을 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익스텐션 매니저를 통해서 RBG 파일 넣어서 인스톨해 주시면 됩니다. 자, Extensions 여기에 Universal Importer 들어가서 Import 3D 모델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도네이션 요게 나오는데, 요거 NO 해주시면 도네이션 안 한다 말이죠. 기본 안 하고 NO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모델링을 하나를 가져옵니다. 단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업데이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일이 너무 크잖아요. 파일이 너무 정교하고 복잡하면 여기서 들고 오다가 에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벼운 모델들만, 만약에 에러가 나온다면 스케치업 2025부터는 GLB 파일을 그냥 그대로 스케치업에 들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들고 들어오시고, 에러가 안 나는 것들만 유니버설 임포트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운받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들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제 창이 뜨고, 이렇게 폴리곤을 바꿀 거냐고 얘기를 나옵니다. 근데 지금 16,689니까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 4만 이하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듀스 폴리곤 카운트 하면 이걸 줄일 거냐는데, 폴리곤 수를 너무 많이 줄이면 이게 너무 각져 보입니다. 그래서 적절해 보이면 노 하시고 그냥 들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렇게 임포트가 되면서 바로바로 스케치업 상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스케일을 좀 키워줘야 되겠죠. 밖으로 나가서, 자, 내부 건물 나가서, 자, 내가 원하는 만큼 크기를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꽤 괜찮죠. 그래서 크기를 좀 조절을 해서 배치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Z값도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게 지금 많이 각져 있습니다. 이 각져 있는 것은 이제 모델링상에서 폴리곤에 라인이 가 있기 때문인데, 요거는 JHS 파워바의 AMS 스무스 런이라는 기능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서 JHS 파워바의 AMS 스무스 런 요 기능이거든요.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얘네들이 선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예, 굉장히 깔끔해졌죠. 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모델링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져올 때 이렇게, 자, 가져올 때 파일에서 바로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파일이 좀 크잖아요. 그럼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고, 얘네들은 0,0,0 지점에 이제 모델링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이 다른 부분에 이미 다 있다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이런 이제 0,0,0 부분에 가셔서 이제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걸 다운받을 때 8K로 받았죠. 그리고 이거 HD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이거를 줌하거나 이걸 셀렉하는 데만 렉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enscape를 쓰는 유저분들이라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이제 우클릭을 하는 겁니다. 자, 우클릭을 해서, 자, 여기서 우클릭 해서 Save as External Model for Enscape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하는 게 어떤 거냐? 우리 Enscape에 링크드 모델이라는 기능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무거운 파일들을, 이 파일 자체를 외부로 저장을 해서 지금 스케치업신에서는 그냥 바운딩 박스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걸 렌더링을 할 때는 외부에 있는 파일을 읽어드려서 렌더링에선 모델링이 제대로 나오는데, 모델링상에서는 그냥 바운딩 박스만 나오게 돼서 용량도 줄어들고 굉장히 쾌적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ave as External Model for Enscape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경로만 지정을 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얘가 바운딩 박스화가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가벼워졌죠. 그래서 얘를 이제 옮겨서 이제 내가 원하는 스케일로 조절을 해주시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엔스케이프를 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모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잘 나오죠. 네, 이렇게 이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뭐 조감도에서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감쪽 같죠. 그래서 여기 옆에 뭐 네모나게 하얀색 박스로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배치만 해도 훨씬 더 디테일하고 정교한 렌더 투시도 조감도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했었죠? 우리 이제 스크린샷을 찍고 트리포 AI로 넘겨서 HD 모델과 이미지 기능을 이용해서 자, 다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죠? 로드뷰어에서 이미지를 따서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트리포 AI의 이미지 항목에 들어가서 프롬프트와 레퍼런스 이미지를 놓고 아이소메트릭을 만들었죠. 그걸 가지고 HD 모델과 스마트 토폴로지 메쉬 기능을 이용해서 빠르게 만들고 걔네들을 스케치업에 들고 온 다음에 Save External Model for Landscape 기능의 링크드 모델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렌더를 찍으니까 훨씬 더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달 요금제 60% 할인 쿠폰도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쿠폰 트리포크루 요거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거 그리고 이제 영상 설명 플러스 고정 댓글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모델 생성만 한번 해 주시면 500 크레딧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트리포 AI 한번 다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쭈엠이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혹은 앵커단 네이버 카페 오셔서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